자, 65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성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고르세요. 자, 관성은 질량이 클수록 크다. 맞습니다. 관성은 물체의 온도가 높을수록 크다. 온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관성은 질량하고만 관계가 있고 관성이 큰 물체는 가속시키기가 어렵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관성이 크면 운동 상태 변화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가속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자, 물체가 정지해 있을 때는 관성이 없다. 관성이 있죠. 이때 관성을 우리는 정지관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일정한 속력으로 유지하려면 일정한 힘이 필요하다. 자,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하면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한 힘이 필요가 없어요. 다음 6번, 관성은 물체가 원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성질이다. 이거는 관성의 정의라고 보시면 되고, 자, 7번, 운동하던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은 0이다. 0이면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한다. 자, 이건 맞습니다. 정지한 물체는 외부에서 힘을 가하지 않으면 계속 정지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2번, 4번, 5번이 되고요. 자, 66번. 자, 관성에 의해 나타난 성질이 아닌 것은 모두 고르세요. 자, 1번, 달리는 사람이 돌에 걸려 넘어진다. 얘는 운동관성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이불을 막대기로 두드리면 먼지가 떨어진다. 얘는 정지관성을 의미하고요. 선풍기를 꺼도 날개 회전이 즉시 멈추지 않는다. 얘도 운동관성을 의미하고. 4번, 운동장 위를 굴러가는 축구공의 속력은 점점 줄어든다. 얘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에 힘이 작용해서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관성하고는 상관이 없고, 노를 저으면 물이 뒤로 밀려나고 배가 앞으로 나아간다. 얘는 작용 반작용이죠. 작용 반작용. 자, 그 다음에 6번, 화장실 두루마리 휴지를 한 손으로 재빨리 당겨 끊어낸다. 얘도 관성과 관련이 있는데 정지관성. 자, 7번, 망치 자루를 바닥에 내리치면 머리가 망치 자루에 단단히 막힌다. 얘는 운동관성. 자, 수영선수가 손과 발로 물을 뒤로 밀면 수영선수 속력이 빨라진다. 얘는 작용반작용이죠. 관성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5번, 8번. 자, 67번 봅시다. 정지에 있다가 갑자기 출발한다. 자, 얘는 정지관성을 의미하죠. 정지관성. 자, 기억. 뉴턴 운동체 1법칙으로 3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3법칙이 아니라 1법칙으로 설명할 수가 있고, 사람의 질량이 작을수록 몸이 느끼는 관성의 크기는 커진다가 아니라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관성은 질량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디귿,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우주 공간에서 운동하는 물체가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자, 맞습니다. 정답은 2번. 자, 68번 봅시다. 그림은 질량이 큰 추를 실 A에 묶어 매달고 추의 아래에도 실 B를 묶어 아래로 당기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기억. 실을 빠르게 당기면 실 B가 끊어진다. 빠르게 당기면 B가 끊어져요. 관성 때문에. 왜냐하면 추는 제자리에 멈추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니은, 실을 천천히 당기면 실 A가 끊어진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실 A가 더 큰 힘을 받아서 그래. 실 A가 더 큰 힘을 받아서. 그러니까 실에 걸리는 장력을 T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실 B에 걸린 장력을 TB라고 하면 천천히 당기면 TA의 장력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A가 끊어지는 거 맞고, 디귿, 실을 빠르게 당길 때 일어나는 현상은 로켓이 가스를 분출하며 날아가는 현상. 자, 얘는 작용 반작용이죠. 관성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3번. 자, 69번 봅시다. 자, 이와 같은 원리, 이거는 관성이죠. 그러니까 관성의 예를 자, 교재 보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0번. 자, 물체 운동에 대한 설명이다. 자, 기억 볼게요. 등가 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 등가 속도 직선 운동한다. 자, 속력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등가 속도 직선 운동을 할 때 작용하는 알자 힘과 운동 방향은 같은 방향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 자, 등속 직선 운동을 하면 알자 힘이 0이 되고,
물체가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 얘는 관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제1법칙으로 설명할 수가 있죠. 정답은 4번. 자, 71번 봅시다. 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는 질량이 5kg인 자동차 장난감이 4초 동안에 10N의 힘으로 오른쪽으로 작용했다. 이동 거리와 속력을 구하세요. 그러면 일단 작용하는 힘이 10N이고 물체 질량이 5kg이니까 가속도는 2m/s 제곱이 됩니다. 근데 이게 4초 동안 작용했기 때문에 V는 V0 플러스 AT에서 0 더하기 2 곱하기 4니까 8m/s가 되고 S는 V0T 플러스 2분의 1의 AT의 제곱이니까 0 더하기 2분의 1 2 곱하기 4의 제곱이니까 16m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 자, 72번 봅시다. 자, 이거 너무 쉽죠? 자, A와 B의 각각 크기가 F의 힘이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A, B 함께 붙어있는 크기는 얘는 OF래. 자, 일단 가하고 나 상황에서 A와 B의 질량을 좀 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질량. 일단 운동방 정식으로 세우면 A의 질량을 MA, B의 질량을 MB라고 한다면 F는 MA 3 곱하기 3, F는 MB 곱하기 2니까 얘를 나눠버리면 A하고 B의 질량이 2대 3이 돼요. 그러니까 2대 3이니까 3분의 2가 되겠죠. 3분의 2가 되죠. 그러면 이 녀석이 2M, 얘가 3M이잖아. 그런데 F가 OF래, OF. F가 OF가 된대요. 자, 그러면 이때 봐봐. 가속도가 3이고 얘가 2니까 F는 3MA가 되고 여기서 이 F는 2MA가 되는 거죠. 2MA가 아니지. 2MB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OF는 2M 더하기 3M 곱하기 가속도를 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B의 질량이 A의 질량의 3분의 2니까 얘는 3, 2M 쓸 수 있고 얘는 2, 3M 쓸 수 있으니까 F가 6M이네. 6M. 근데 OF니까 30M이 될 것 같아. 이게 5M 곱하기 A랑 같기 때문에 MM 날라가. 그럼 A는 6m/s 제곱이 됩니다. 자, 73번 볼게요. 자, 합력의 크기가 20N이고 A하고 B의 질량이 3, 2, 5야. 그러면 A의 합력부터 구합시다. FA는 20 곱하기 10분의 3이니까 6N. FB는 20 곱하기 10분의 2니까 4N. FC는 20 곱하기 10분의 5니까 10N이 됩니다. 그래서 73번은 4N이고 74번은 C가 B를 미는 힘의 크기잖아. C가 B를 미는 힘은 얘거든. C가 B를 미는 힘이 얘거든. C가 B를 미는 힘. 근데 C가 B를 미는 힘의 반작용이 뭐냐면 B가 C를 미는 힘이고 이 녀석이 C의 알자 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C의 알자 힘이 10N이잖아. 그래서 정답은 5번이죠. 자, 75번 볼게요. 자,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는 질량 5kg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일단 물체 5kg에 오른쪽으로 30, 그 다음에 왼쪽으로 20N 작용하고 있죠. 그럼 이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의 크기는 30 빼기 20이기 때문에 10N이야. 그럼 이게 결국엔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의 크기와 똑같죠? 그러니까 10N은 질량이 5kg 곱하기 가속도를 하면 되기 때문에 가속도는 2m/s 제곱이 됩니다. 기억,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의 크기는 10N이 되고요. 니은 맞고 디귿 3초 후 물체의 속력이니까 V는 V0 플러스 AT가 되는데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한 거라서 0 더하기 2 곱하기 3을 하시면 6m/s가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자, 76번 봅시다. 실로 연결되어 등가 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A와 B의 질량은 3kg, 4kg입니다. 근데 B의 수평 방향으로 35N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데 이 35N의 힘이 A와 B 전체의 합력이 되고요. 이 합력은 A와 B 전체 질량의 합에다가 알자 가속도를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A, B의 가속도의 크기는 5m/s 제곱이 되고 A의 알자 힘은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하니까 15N, B의 알자 힘은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해야 되기 때문에 20N이 돼요. 그 다음에 실에 걸리는 장력은 결국엔 A의 알자 힘의 크기와 동일하기 때문에 장력은 15N이 됩니다. 기억, 가속도의 크기는 5m/s 제곱 맞고 니은 B에 작용한 알자 힘은 20N. 니은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15N 맞고요. 운동하는 동안 실이 끊어지면 A는 정지한다. 정지하는 게 아니라 등속도 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관성 때문에. 그 정답은 기억 디귿 1번이 정답입니다. 자, 77번 봅시다.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3개 나무 도막 A, B, C를 용수철 저울로 연결하고, 자, 용수철 저울은 물체의 그러니까 실의 장력을 측정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고, 용수철 저울의 눈금은 곧 실의 장력의 크기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가 A와 B 사이의 용수철 저울이 가리키는 값과 B와 C 사이의 용수철 저울이 가리키는 값으로 오는 것은, 자, 일단 12N이 A, B, C 세 물체의 합력이 되죠. 합력. 그럼 이 합력은 전체 물체의 질량의 합에다가 가속도를 곱한 거랑 똑같기 때문에 가속도는 3m/s 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A에 작용하는 알자 힘은 3N, B에 작용하는 알자 힘은 6N이 되고 C에 작용하는 알자 힘도 3N이 됩니다. 그런데 A와 B 사이의 용수철 저울이 가리키는 값은 A의 알자 힘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B와 C 사이의 용수철 저울이 가리키는 값은 A와 B의 알자 힘의 합과 같죠? 그러니까 가는 3N, 그 다음에 나는 9N이 됩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자, 78번. 다음은 알자 힘이 작용할 때 술의 운동을 알아보는 실험이다. 자, 그림과 같이 매끄러운 수평면에 놓인 술에 10N의 힘이 수평 방향으로 계속 작용시키면서 동영상을 촬영한다. 나 가에서 수레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만 2배로 증가시킨대. 그 다음에 다 가에서 추를 이용하여 수레의 전체 질량만 2배가 됩니다. 됐니? 그럼 나는 결국엔 질량이 일정할 때 작용하는 힘을 증가시키는 거고, 힘이 2배 된 거고, 그 다음에 다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일정할 때 전체 질량이 2배가 된 거랑 똑같죠? 근데 운동 법칙에 따른다면 F는 ma가 되기 때문에 질량이 일정할 때 힘과 가속도는 비례 관계에 있고, 힘이 일정할 때 질량과 가속도는 반비례 관계에 있죠. 그러면 여기서 가속도는 2배가 될 거고, 여기서 가속도는 2분의 1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실험 결과 가에서 가속도가 2라고 했기 때문에 나에서는 2배가 돼야 되죠. 그래서 4m/s 제곱이 되고, 다는 절반으로 줄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1m/s 제곱이 됩니다. 자, 기억, 술의 질량은 5kg이다. F는 ma에서 m은 a분의 f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작용하는 힘이 10N이라고 했기 때문에 10 나누기 가속도 1을 하면
수레의 질량이 되죠. 그래서 5kg이 맞고 기억은 4, 니은은 1 맞고요. 자, 질량이 일정할 때 물체의 가속도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에 반비례한다가 아니라 비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자, 79번. 그림은 수평면에 정지해 있던 질량 1kg인 물체에 연직 방향으로 30N의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여 물체가 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30N의 힘이 일정하게 작용합니다. 물체가 1m 높이를 지난 순간의 속력은 얼마입니까? 자, 일단 30N의 힘이 윗방향으로 작용하지만 얘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아래쪽 방향으로 10N의 힘이 계속 작용하고 있죠. 그럼 이럴 때 이 물체의 알짜 힘은 30에서 10을 빼면 20N이 알짜 힘이 되고, 이 알짜 힘의 크기는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하면 되죠. 이럴 때 가속도는 20m/s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1m 높이를 지나는 순간의 속력이기 때문에 V는 V0 플러스 AT가 되죠. 그런데 정지해 있다 출발을 했기 때문에 0 더하기 20 곱하기 T를 하면 V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V가 아니라 속력을 구하는 거구나. 그러면 여기는 T 값을 알아야 되겠네. T 값. 몇 초 걸린지를 알아야 되는데 몇 초 걸린지를 일단 이 문제를 가지고는 직접 계산이 안 되니까 우리 세 번째 공식을 씁시다. V제곱 마이너스 V5의 제곱은 2AS가 되죠. 그러니까 V제곱 빼기 0 제곱은 2, 가속도 20, 높이 1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V제곱은 40이 됩니다. V제곱이 40이면 V는 루트 40이 되기 때문에 루트 40은 5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80번 봅시다. 자,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질량이 각각 2m, m인 물체 A, B를 놓고 수평 방향으로 크기가 3F인 힘을 A에 작용하는 모습을, 나는 같은 크기의 힘을 B에 작용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A와 B는 한 물체처럼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가에서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를 풀이 과정과 함께 나타내세요. 자, 일단 가에서 A와 B 전체에 작용하는 합력의 크기는 3F가 되지 않습니까? 전체가 합력이 3F야. 됐죠? 그러면 3F는 A의 질량 더하기 B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를 구하면 되죠? 그런데 이 가속도는 결국엔 3m분의 3F가 되기 때문에 mF가 이 전체 물체의 가속도가 됩니다. 그런데 FB는 B의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하면 되기 때문에 F가 결국엔 A 물체의 작용한 알짜 힘이 되고, B에 작용한 알짜 힘이 되고, A는 EF의 알짜 힘을 받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런데 나도 마찬가지. 3F가 전체 합력의 크기가 되기 때문에 이 3F는 A의 질량과 B의 질량을 더한 다음에 가속도를 곱하면 되죠. 따라서 나에서도 가속도는 m분의 F가 됩니다. m분의 F. 그러니까 B의 알짜 힘은 F, A의 알짜 힘도 F, EF. 그러니까 가와 나가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2번. B가 A를 미는 힘. 자, 가에서 볼까요? 가에서 B가 A를 미는 힘의 반작용은 A가 B를 미는 힘이 되고, 힘의 크기. 근데 A가 B를 미는 힘의 크기는 결국엔 B의 알짜 힘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에서는 B가 A를 미는 힘은 결국엔 A의 알짜 힘의 크기와 똑같죠. 그러니까 나에서는 B가 A를 미는 힘은 A의 알짜 힘이 있기 때문에 EF가 되고, 가에서는 F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에서가 가에서의 몇 배인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2배입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81번 봅시다. 그림 가와 나와 같이 용수철 저울로 연결된 물체
A, B를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놓은 후 크기가 F인 힘을 각각 A와 B의 수평 방향으로 작용했더니 용수철적으로 나타난 힘의 크기가 각각 2N, 4N이다. 그러면 가에서 2N은 B의 R자 힘의 크기와 같고 나에서 이 4N은 A의 R자 힘의 크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럴 때 기억, 니은, 디귿을 구하셔야 되는데 일단 A의 질량과 B의 질량을 모르면 MB, MA, MB, 얘는 A구나. MA, MB 이렇게 놓으세요. 그런데 작용하는 힘이 A의 R자 힘은 4N이고 가의 R자 2N이잖아. 그런데 질량이 같고 합력이 같으니까 가와 나에서는 운동하는 가속도의 크기는 같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같은데 각각의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의 크기는 1대 2가 된다는 얘기는 질량의 B가 1대 2가 된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B의 질량을 M이라고 한다면 A의 질량은 2M이 돼요. 질량은 B가 A의 2분의 1배라고 하시면 되고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자 이제 A의 질량이 B의 2배인 게 이제 나왔어요. 2배 나왔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이럴 때 F값은 얼마일까? F값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4 더하기 2N이 F값이야. 왜 그러냐면 가속도가 같잖아. 그럼 한번 해볼게요. 봐봐. F는 M 더하기 2M 곱하기 A 맞죠? 그 다음에 F는 2M 더하기 M A인데 얘를 풀어볼게요. 얘는 MA 더하기 2MA가 되잖아. 얘도 마찬가지. 이건 안 써도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거는 B의 R자 힘이잖아. B의 R자 힘. 그러니까 2N이잖아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이 의미하는 거는 A의 R자 힘이잖아. 이게 4N이거든. 그러니까 F는 6N입니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A에 작용하는 R자 힘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A에 작용하는 R자 힘은 A의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한 거기 때문에 질량도 같고 가속도가 같으면 크다가 아니라 같다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자 82번 봅시다. 재질이 같은 A, B 질량이 각각 2kg과 4kg이고 자 마찰이 있다 밑줄. 자 그럼 마찰이 있으면 마찰력이 있는데 이 마찰력은 물체의 수직항력하고 비례합니다. 그런데 82번 같은 문제에서는 이 수직항력이 곧 물체의 무게고 물체의 무게는 질량에다가 중력가속도를 곱한 거기 때문에 자 물체에 작용하는 이 마찰력은 질량에 비례한다라고 좀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수평면에 AB 각각 3N하고 F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데 각각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AB 가속도의 크기는 1m/s 제곱으로 같다.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자 A라고 하는 물체는 자 3N의 힘이 작용하고 그 다음에 마찰력이 운동 방향 반대로 작용하겠죠. 이럴 때 A의 합력은 2 곱하기 가속도가 1는 3 빼기 F가 돼서 요 F가 1N이 나와요. 자 그런데 B는 오른쪽으로 F가 작용하고 왼쪽으로 마찰력이 작용하는데 질량이 2배이기 때문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는 2배가 됩니다. 됐죠? 그럼 이때 운동방정식을 쓰면 F 빼기 2F는 4kg이니까 4 곱하기 가속도 1
그런데 요 EF가 마찰력 EF가 2N이기 때문에 요 F는 6N이 돼요. 자, 그럼 기억. A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는 1N이다. 이거 맞고, 그 다음에 니은 F는 5N이 아니라 6N이 되고요. 디귿 같은 수평면에서 AB를 접촉시키고 F의 힘이 작용할 때 가속도의 크기는 3분의 1 미터 퍼 세컨이다. 그럼 봐봐. 같은 수평면에서 A하고 B를 접촉시켰대요. A하고 B를 접촉을 시켰고, 그 다음에 F의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A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F, 그 다음에 B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EF가 되죠. 근데 요 녀석이 1N, 요 녀석이 2N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전체 합력은 6 빼기 3이 되고, 얘는 얘가 2kg, 얘가 4kg이니까 2 더하기 4 곱하기 가속도 A를 하면 될 것 같아. 그럼 이 녀석은 3N, 요 녀석은 6이잖아. 6분의 3이 가속도가 돼요. 그러니까 2분의 1이 될 것 같아. 2분의 1 미터 퍼 세컨 제곱. 예,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됩니다. 83번 봅시다. 자,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6kg 물체에 수평 방향으로 F인 힘이 작용하고 있다. 자, 나는 속도 시간 그래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가속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3분의 5가 물체에 작용하는 가속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운동 방정식은 F는 M, A가 되기 때문에 작용하는 힘은 10N이 되죠. 그래서 3분의 5 10N, 4번이 정답이고요. 자, 84번. 직선상에서 0에서 4초까지, 4에서 8초까지는 각각 등가 속도 운동을 한다. 자, 얘 역시 속도 시간 그래프이기 때문에 기울기는 물체의 가속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0에서 4초까지의 가속도는 자, 플러스 10m per sec 제곱이 되고, 4에서 8초까지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5m per sec 제곱이 되겠다. 그냥 기억, 1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 4가 아니라 플러스 10m per sec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3초일 때 받은 알짜 힘의 크기는, 자, 알짜 힘의 F는 질량 5 곱하기 가속도가 10이니까 50N 맞네요. 그 다음에 0에서 8초까지 평균 속도를 구하는 거잖아. 그럼 평균 속도를 구하는 공식은 걸린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이기 때문에 0에서 8초까지 이 사각형의 면적을 구하시면 돼. 사각형 면적. 그럼 0에서 4초까지의 면적을 구하면 4 곱하기 40 나누기 2니까 80m가 되겠네요. 80. 그 다음에 여기 사각형의 면적은 얼마일까요? 자, 40, 20, 평균 속도가 30이죠? 30 곱하기 4니까 120이 되겠다. 자, 그래서 사다리꼴은 120m죠? 그럼 변이의 크기는 200m가 되겠네요. 200m. 그래서 200m를 8로 나누면 되니까 200을 8로 나누면 되니까 8, 2, 16, 8, 5, 40, 25m per sec. 디귿번도 맞네요. 정답은 니은 디귿이 정답입니다. 자, 85번 봅시다. 동일한 직선상에서 질량이 다른 수레 AB에 자,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할 때 속도 시간 그래프를 나타냈다. 자,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가속도죠. 그러니까 A의 기울기랑 B의 기울기의 차이를 보면 봐봐. 자, A의 기울기 대 B의 기울기의 차이는 5대 2가 돼요. 왜냐하면 2초분의 5, 2초분의 2니까 5대 2가 되겠죠? 맞죠? 그런데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는 1대 1이라고 했대. 같다고 했으니까. 근데 운동방정식에 따르면 시그마 F는 MA잖아요. 근데 이 녀석이 같을 때 얘랑 얘랑은 반비례 관계에 있으니까 A와 B의 질량비는 2대 5가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디귿번이 맞는 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와 B의 가속도의 크기 차이는 3이다.
3이 아니죠. 속도 변화량의 차이가 3인 거지. 그러니까 아니, A하고 B의 2초일 때의 속도의 차이가 3이 되는 거지. A의 가속도는 2분의 5가 되고 B의 가속도는 2분의 2가 되니까 2분의 3만큼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니은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A하고 B 사이 거리는 일정하다. A와 B 사이 거리는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점점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요 면적만큼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요 면적씩 늘어나기 때문에 A, B 사이의 거리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86번 보도록 합시다.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던 물체 A, B에 수평 방향으로 F인 힘을 작용하는 모습이고, 나는 A의 가속도를 근데 A의 가속도이자 얘는 B의 가속도의 크기도 될 것 같아. 자, A의 질량은 3, B의 질량은 4. 자, 그런데 A의 가속도가 0에서 2초까지는 2m/s 제곱이고 2에서 4초 동안은 작용하는 알짜의 힘이 없네. 자, 그럼 이때는 아마 등속도로 운동을 할 것 같습니다. A, B가. 자, 그럼 A의 가속도 2란 얘기는 이 녀석이 A와 B의 가속도의 크기랑 똑같기 때문에 운동 방정식을 쓰면 F는 3 더하기 4 곱하기 2, 그러니까 14N이 되네. 14N. 얘가 14N입니다. A에 작용한 알짜 힘은 3이 6N이 되고 B는 8N이 되겠네. 그죠? 자, 그럼 기억. 1초일 때 F는 14N이다. 1초일 때 F는 14N이다. 이거 맞고요. 니은 1초일 때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8N이 아니라 6N이 아니라 8N입니다. 자, 얘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B의 알짜 힘을 의미하잖아요. B의 알짜 힘이 A가 B에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8N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0에서 2초까지 A가 이동한 거리는 4m입니다. 자, 이동 거리를 찾으시려면 VT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일단 가속도 시간 그래프가 나왔을 때 바로 이 그래프 위에다가 각 시간에 해당하는 속도를 한번 써볼게요.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0초일 때 A의 속도는 0m/s. 자, 그 다음에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밑넓이가 속도 변화량이 되니까 2초일 때 속도는 0초일 때 속도에다가 이것만큼 증가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플러스 4m/s가 되고요. 그 다음에 4초일 때 속도는 가속도가 없기 때문에 2초일 때 속도랑 같으니까 플러스 4m/s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A만의 속도가 아니라 A와 B 둘 다 같은 속도예요. 같은 속도. 왜 붙어서 같이 한 덩어리로 운동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0에서 2초 동안의 평균 속도가 얼마입니까? 평균 속도가 플러스 2m/s가 되죠. 이게 2초 동안 달려가기 때문에 4m를 이동한 거고, 그 다음에 2에서 4초 동안의 평균 속도는 플러스 4m/s의 속도로 2초 달려가니까 플러스 8m네. 그죠? 그러니까 A하고 B는 4초 동안에 4m, 8m, 즉 12m를 이동한 거지. 자, 그러니까 0에서 2초 동안에 A가 이동한 거리는 4m가 맞고요. 자, 평균 속도의 크기는 걸린 시간분의 변이니까 변이가 12m 나왔잖아요. 이게 4초니까 4로 나누면 3m/s가 되죠. 그래서 리을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리을 5번이 정답. 자, 87번 봅시다. 자, 저울 위에 고정된 수직봉을 따라 연측 방향으로 운동할 수 있는 로봇을 수직봉에 매달고, 자, 밑줄 정지 상태에서 저울의 측정값을 0으로 맞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럴 때 저울에 측정한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건데, 요 힘이 로봇의 알짜 힘이 됩니다. 알짜 힘. 왜 그런지 설명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저울이 있고 이렇게 수직봉이 있다고 쳐볼게. 그 다음 수직봉에 로봇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그러면 로봇의 중력도 있고 수직봉의 중력도 있고, 저울면이 수직봉을 위쪽 방향으로 떠받치는 수직항력이 있고요.
요 수직항력의 반작용이 저울의 눈금이라고 보시면 돼. 자, 그런데 로봇이 예를 들어서 위로 올라간다고 한다면 이 로봇이라고 하는 물체가 수직봉을 밑으로 내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거에 대한 반작용에 의해서 로봇이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로봇에 작용하는 이제 알짜 힘을 표시를 해보면, 힘의 운동 방정식으로 세우면 F 빼기 mg가 ma가 되고, 그 다음에 수직봉은 수직항력은 그 다음에 수직봉의 중력에다가 F를 더하면 되죠. 그런데 요 녀석과 요 녀석의 크기가 같으니까 이거를 여기다 대입하면 mg 플러스 스몰 mg 플러스 ma고, 그 다음에 정지 상태에서 0N을 맞췄다는 얘기는 요 녀석이 0N으로 고정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울의 눈금은 MA, 로봇에 작용한 알짜 힘밖에 안 나와요. 자, 그래서 힘 시간 그래프에서 이 힘이 로봇에 작용한 알짜 힘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T2일 때 작용하는 알짜 힘이 0.1N이니까 가속도는 0.1kg 분의 0.1N이면 되니까 1m/s 제곱이 되고, T3일 때는 작용하는 알짜 힘이 0가 되니까 얘는 등속도가 되겠죠. 등속도. 그죠? 자, 그러면 기억 봅시다. T2일 때 가속도는 1m/s 제곱이다. 맞고, T3일 때 로봇은 정지해 있는 게 아니라 등속도로 운동을 하고 있죠. 등속도. 자, 그 다음에 디귿번 T4일 때 알짜 힘의 방향은 연직 아래 방향이다. T4일 때는 마이너스 힘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연직 아래 방향이다 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88번 볼게요. 자, 정지 동그라미 치시고요. 정지란 말이 나오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없다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힘은 주기만 하거나 받기만 하는 것 불가능하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 그래서 항상 두 물체 사이에서 주고받는 형태의 힘이 있다. 자, 지구와 바위 사이에 주고받는 힘을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다 하고, 두 힘은 방향은 같고, 방향은 반대이고 크기는 같다. 이게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들이죠. 그러니까 반대 같다. 정답은 4번. 자, 89번 봅시다. 작용 반작용과 힘의 평형. 자, 작용 반작용을 찾는 거는 주어와 목적어가 바뀐 힘들은 다 작용 반작용이야. 자, 볼까요? 지구가 화분을, 화분이 지구를. 자, 얘네 둘 작반. 화분이 책상을, 책상이 화분을. 얘는 작반이 아니네. 자, 그 다음에 힘의 평형 관계에 있는 힘은 목적어가 같은 애들. 목적어가 같으면 힘의 평형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화분을, 화분을. 그러니까 F1하고 F4는 힘의 평형 일 가능성이 크고, F1과 F2는 작용 반작용이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네. 자, 90번 봅시다. 수평면 위에 책상이 있고, 책상 위에 책이 있고, 책 위에 사과가 올려져 정지해 있다. 자, 정지해 있다면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0N이다. 사과의 질량은 300g이다. 자, 300g은 kg을 바꿔야 되니까 0.3kg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과 평형을 이루는 힘. 그럼 지구가 사과를 당긴다. 이건 지구의 중력이지 않습니까? 요 녀석은 책이 사과를 떠받치는 힘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과에 작용하는 힘을 표시를 하면 책이 사과를 떠받치는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사과의 중력이 있지 않습니까? 요 두 힘의 크기가 같은 상태죠. 자, 그 다음 2번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과 작용 반작용. 작용 반작용은 목적어하고 주어가 바뀌면 되니까 이 녀석은 사과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 되겠죠. 이게 작용 반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사과에 작용하는 알자 힘의 크기. 자, 사과 자체가 정지해 있기 때문에 정지해 있으면 알자 힘의 크기는 무조건 0N이에요. 됐습니까? 자, 91번 봅시다. 탁자 위에 텔레비전이 있고 텔레비전 위에 액자가 있는 모습을 나타낸 거고, 각각의 무게가 W1, W2, 그 다음에 텔레비전이 액자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가 W3, 탁자가 텔레비전을 떠받치는 힘의 크기를 W4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각각의 물체에 작용한 힘들을 표시를 해볼게. 일단 액자와 텔레비전의 무게가 W1, W2니까 액자의 무게 W1, 그 다음에 텔레비전 무게 W2가 되고요. 그 다음에 텔레비전의 액자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가 W3, 그 다음에 탁자가 텔레비전을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W4가 되겠네. 그러면 액자는 W1과 W3가 같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텔레비전의 액자를 위로 떠받치면 액자도 텔레비전을 밑으로 밀겠죠. 그 밑으로 미는 힘을 그냥 W5라고 할게. 그럼 텔레비전은 W4, 얘는 W2 더하기 W5와 같습니다. 자, 기억. W1과 W3는 같다. 힘의 크기 같죠? W2와 W4가 같다. W2와 W4가 같다. W2와 W4가 같습니까? 아니죠. W4는 W1 더하기 W2가 W4하고 같은 거죠. 맞죠? 왜냐면 원래 W4는 W2 더하기 W5잖아. 근데 이 W5가 누구랑 똑같은 거냐면 W3하고 똑같은 거죠. 그치? 그러니까 W4는 W1 더하기 W2랑 똑같다. 왜냐면 W3이 W1하고 똑같은 거니까. 틀렸고, W1과 W3은 작용 반작용이다. W1하고 W3은 작용 반작용이 아니라 힘의 평형 관계지.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92번 볼게요. 자, 정지해 있다. 작용하는 알자 힘이 0이다. 자, A가 B에 작용하는 힘과 B의 중력은, 자, A가 B에 작용하는 힘은 윗방향이죠. 자기력이라 해보고, 그 다음에 B의 중력은 이 아랫방향이지. 얘는 힘의 평형 관계에 있는 힘이고, A가 B를, B가 A를, 얘는 작용 반작용. 그 다음에 지면이 A를 떠받치는 힘은 A에 작용하는 중력과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합과 같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93번. 자, 매달려 정지해 있다. 그러면 작용하는 알자 힘이 없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봅시다. 일단 A에 작용하는 힘은, 자, A의 중력이 있을 것 같아. A의 중력. 그 다음에 실 P가 A를 잡아당기는 장력. 그 다음에 실 Q가 A를 잡아당기는 장력. 그 다음에 B에 작용하는 힘은 B의 중력. 그 다음에 실 Q가 B를 잡아당기는 힘. 그러니까 A는 TP는 MAG 더하기 TQ랑 같고, TQ는 MBG하고 같네. 자, 그럼 기억 봅시다.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와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같지가 않죠. 자, 그 다음에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와 B가 Q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같죠. 이건 작용 반작용이 있기 때문에 같고, 디귿 A가 Q를 당기는 힘과 B가 Q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평형 관계이다. A가 Q를 당기는 힘의 크기, A가 Q를 당기는 힘의 크기,
그 다음에 B가 Q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평형관계이지. 왜냐하면 목적어와 같으니까. 그래서 니은 디귿이 정답. 자, 94번 봅시다. 자, 철수가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등속 직선 운동도 작용하는 알짜 힘이 0N이에요. 그러니까 기억 맞고, 철수에게 작용하는 중력과 스케이트보드가 철수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작용 반작용이 아니죠. 목적어가 다르잖아. 주어 목적어가 반대가 아니죠. 얘는 힘평형, 힘의 평형. 그 다음에 수평면이 스케이트보드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철수가 스케이트보드를 누르는 힘의 크기와 같다. 자, 그럼 수평면이 스케이트보드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얘잖아, 얘. 그죠? 얘는 스케이트보드에 중력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철수가 스케이트보드를 아랫방향으로 누르는 힘이 있겠죠. 아랫방향 누르는 힘, 이걸 F라고 할까? 그 다음에 얘는 N이라고 할게. 그럼 N은 mg 더하기 F가 돼요. 그러니까 이 N이 수평면이 스케이트보드를 떠받치는 힘이고, 철수가 스케이트보드를 누르는 힘의 크기는 얘거든. 같지가 않지. 중력까지 더해줘야죠. 누구의? 스케이트보드의 중력. 그래서 틀렸네. 정답은 기억입니다. 자, 95번 봅시다.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자석 A, B가 실 PQ에 의해 정지해 있다.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 자, 정지해 있으니까 각각의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는 제로죠. 그러면 일단 A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볼게요. 수평 방향의 힘만 작용할게. 수평 방향. 자, 그러면 B가 A를 잡아당기는 자기력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실 P가 A를 당기는 장력이 있을 것 같아. 그렇죠? 그 다음에 B에 작용하는 힘도 A 자석이 B를 잡아당기는 자기력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실 Q가 B를 당기는 장력이 있겠죠. 됐죠? 자, 그럼 얘네들 작용하는 알짜힘이 알짜힘이 제로기 때문에 얘랑 얘가 같고 얘랑 같은데 얘랑 같기 때문에 얘랑도 같겠죠. 뭐.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기억.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B에 작용하는 알짜 힘보다 크다. A에 작용하는 알짜 힘과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둘 다 제로예요. 둘 다 제로. 틀렸고, A가 B를 당기는 힘의 반작용. A가 B를, B가 A를 작용 반작용이죠. 그 다음에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와 그 다음에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보다 작다가 아니라 같다죠. 같다. 틀렸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96번 봅시다. 자, 마찰이 없는 얼음판 위에서 철수와 영희가 마주보고 서 있다가 서로 밀었을 때, 서로 밀었다는 얘기는 주고받는 힘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이것도 작용 반작용이고 힘의 크기는 같아. 두 사람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를 의미하죠. 그런데 A 0이랑 철수가 주고받은 힘의 크기는 작용 반작용 같은데 가속도가 1, 3대 2야. 그럼 보세요. 시그마 F는 MA인데 주고받는 힘의 크기가 1대 1이에요. 근데 영희와 철수의 가속도가 3대 2이기 때문에 영희와 철수의 질량은 2대 3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의 질량을 2m이라고 한다면 철수의 질량은 3m이 돼요. 그렇지? 기억 틀렸네. 같다. 작용 반작용. 그다음에 철수의 질량은 영의 질량의 2분의 3배이다. 맞고 1초 이후에 두 사람에게 일정한 크기의 알짜힘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알짜힘이 제로가 되니까 등속도로 운동하는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27번 볼게요. 절 위에 놓인 나무 막대의 자석 A, B가 다른 극끼리 마주보게 하여 놓은 것을 나는 A, B를 같은 극끼리 마주보게 하였을 때 정지한 상태에서 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거고, 가와 나의 측정한 저울의 무게는 W1과 W2이다.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가에 나타난 게 가에 나타난 게 W1이고 이 녀석이 W2잖아요.
그럼 일단은 가에 한번 봅시다. 가. 자, A에 작용하는 거는 A의 중력이 있을 것 같아. A의 중력. 그 다음에 B랑 A 사이 작용하는 자기력. 그렇죠? 그 다음 B에 작용하는 거는 B의 중력. 그 다음에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 그 다음에 저울이 B를 윗방향으로 떠받치는 수직항력. 그런데 자기력과 A의 중력은 같고 수직항력과 B의 중력, 수직항력은 B의 중력과 자기력의 합과 같고, 그런데 저울의 눈금은 저울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이 수직항력의 반작용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얘가 W2가 되네. W2는 MAG 더하기 MBG랑 같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 상황 볼게. 가도 바빠요. 가에 A에 작용하는 거는, 자, 그냥 따로따로 볼게요. A에 작용하는 거는 A의 중력이 있고, 그 다음 AB는 반대극이니까 자기력이 아랫방향이네. 근데 자석 B랑 A가 접촉되어 있으니까 자석 B가 A를 떠받치는 수직항력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B는 자 B의 중력이 있겠죠. 그치? 그 다음에 A가 B를 당기는 자기력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B가 A를 떠받치는 수직항력이 있다면 A가 B를 밀은 힘도 있는데 이게 같을 거야.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접촉면에 있는 저울이 B를 떠받치는 수직항력도 있겠죠. 근데 얘는 결국엔 눈금하고 똑같거든. 그럼 볼게요. N은 MAG 플러스 자기력, 그죠? 그 다음에 B에 작용하는 거는 자 눈금 더하기 자기력은 B의 중력 더하기 A가 B를 미는 힘이랑 똑같네. 그쵸? 그러면 요 녀석을 여기다 대입해봐. 자, 요 녀석을 여기다 대입해봐. 그러면 W1 더하기 자기력은 MBG 더하기 MAG 더하기 자기력이랑 같으니까 이거 날라가네. 그럼 결국엔 W1도 MAG 더하기 MBG랑 똑같네요. 그러니까 디귿번 크다가 아니라 같다가 되겠다. 자, 기억. 가에서 B가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가에서 B가 A를 요거요. B가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A에 작용하는 중력과 자기력의 합과 같다. 맞고. 자, 나에서 A에 작용하는 중력, A에 작용하는 요 중력은 B가 A에게 작용하는 자기력과 작용 반작용이 아니라 힘의 평형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이 정답입니다. 자, 이제 98번 봅시다. 질량이 같은 자석 A와 B가 수평면에 놓인 플라스틱 컵 바닥에 사이를 두고 정지해 있다. 그러면 알자 힘은 0이죠. 그럼 기억 보죠. A가 B에 작용하는 게 B가 A에 작용한 자기력의 힘의 평형 관계이다. 힘의 평형이 아니라 작용 반작용이다. 그죠? 그 다음에 그럼 기억을 지워버리면 니은은 자동으로 맞네. 그죠? A가 컵을 누르는 힘의 크기는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보다 크다. 그죠? 일단 큰지 작은지 판단을 해봐야 되잖아.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럼 봐봐. A 컵 B가 있으니까 얘를 모식화하면 A가 있고 중간에 컵이 있고 그 다음에 자석 B가 있는 거지. 그럼 A에 작용하는 거는 A의 중력이 있을 거야. A의 중력. 좀 크게 그립시다. 아니다. 이걸 그림을 옆에 두고 좀 크게 그릴게. 자, A의 중력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컵이 A를 윗방향으로 떠받치는 힘이 있을 것 같아. 이거를 F라고 할게. N이라고 하자. N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A하고 B 사이에 자기력이 있겠죠? 그 자기력은 아마 반대극이라서 당길 거야. 그래서 아래쪽으로 자기력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컵에 작용하는 힘을
컵에 작용하는 힘을 표시를 해볼게요. 자, 컵은 자 일단 컵의 질량도 있겠지. 컵의 질량이 있다 없다가 없으니까 일단 있다고 쳐볼까요? 얘는 A, 컵, B. 그럼 컵의 질량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컵이 자석을 위로 N으로 떠받치면 A도 컵을 아랫방향으로 밀겠죠. 그치? 그 다음에 컵은 B하고도 접촉되어 있어서 B가 컵을 윗방향으로 미는 힘도 존재를 할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컵에 작용하는 힘은 얘네들이 있는 거지, 얘네들. 그 다음 마지막으로 B에 작용하는 힘을 볼게요. B. 자, B에 작용하는 힘은 B의 중력이 있을 거고, 자, B가 컵을 윗방향으로 밀면 컵이 B를 아랫방향으로 밀겠죠.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 그 다음에 A와 B 사이에 자기력이 있겠네. 이게 있겠네. 그쵸? 이거네, 이거. 그래서 A에 작용하는 힘은 요거. B에 작용하는 힘은 요건네. 됐죠? 자, 그러면 A가 컵을 누르는 힘의 크기. A가 컵을 누르는 힘의 크기 이 녀석이죠? A가 컵을 누르는 힘의 크기는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보다 크다.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보다 크다. 한번 보시 뭐. 자, 여기서 운동방정식을 쓰면 N은 MAG 플러스 자. 그죠? 그 다음에 B 봐봐. B. B는 자기력은 MBG 플러스 M 프라임이라고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컵은 M 프라임은 컵의 중력 더하기 N인데 컵의 중력을 모르니까 일단 패스를 해보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자기력과 요 녀석의 자기력이 같잖아요. 그치? 그러면 요거 구하는 거잖아. A가 컵을 누르는 힘, A가 컵을 누르는 힘이 얘잖아. 이거 구하는 요거. 요거는 B의 중력의 크기보다 크다. 이 녀석 말하는 거죠, 이 녀석?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되니? 이 녀석을 여기다 대입하면 MAG 플러스 MBG 더하기 수식항력이 얘잖아. 그러니까 얘는 최소한 얘보다는 커야지. 그지? 그러니까 기억이 맞고 B를 제거하면 A가 컵을 누르는 힘의 크기는 A의 무게와 같다. B를 제거하면 자기력이 사라지는 거잖아. 요게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A가 컵을 누르는 힘이 얘잖아. 이게 중력의 크기랑 같아지네. 그죠? 정답은 D번입니다. 정답은 4번.